중년들의 공통적인 고민, 복부 비만. 보험회사에서 일하는 40대 임동혁 씨의 고민도 역시 뱃살입니다. 비록 뱃살은 두둑해졌지만 그동안 성실히 살아왔다는 임동혁 씨. 사회의 재능 기부를 실천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장까지 받았다는데요. 저의 공로를 인정을 해주셔서 열심히 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공적 조사 다 하고 이렇게 시상을 받았어요. 그건 직장 12년 동안의 자랑거리인가요? 근데 뭐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있는데 저한테는 이게 가장 뜻깊은 또. 표창장까지 받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12년 근속한 또 다른 결과물이 뱃살이라니 왠지 씁쓸한데요. 옷을 못 입을 정도로 이렇게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살을 빼기 위해 노력도 해봤다는데요. 잘못된 식습관으로 과체중이었다는 임동혁 씨. 무려 20kg 감량에 성공했었지만 허무하게도 2개월여 만에 다시 15kg이 쪘습니다. 참 이게 오랫동안 열심히 잘 관리하다가도 또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은 또 옛날에 또 그게 나와서 그 습관이 나와서 또 나도 모르게 또 막 폭식을 하게 되고 또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야식도 또 일반 먹는 거보다 더 터지게 돼서 한 3배, 4배, 5배까지 먹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또 요요가 또 왔었어요. 요요가 한 많게는 한 7, 8번 정도 왔던 것 같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7명은 다이어트를 시도해본 적이 있지만 그중 6.5명은 요요 현상을 경험했다고 하는데요. 끊임없이 반복되는 요요 현상에 다이어트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 설령 다이어트에 성공하더라도 약 95% 정도가 5년 안에 체중 유지에 실패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요요 현상은 왜 반복되는 걸까요? 요요 현상이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체중을 강제적으로 뺐다가 또 비강제적으로 다시 찌는 현상, 이런 것이 반복이 된다는 건데요. 이렇게 줄어들고 늘어나고 이런 체중 변화가 반복이 되면은 우리 몸은 거기에 적응해야 되는데 그런 적응에 대한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게 되겠죠. 이런 과정 때문에 대사 과정이 굉장히 엉망이 될 수도 있고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이 다 깨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임동혁 씨도 비만으로 인해 몸에 적신호가 나타났었다고 합니다. 체중이 이제 101kg 과체중이고요. BMI가 28.8. 비만 3단계였던 상황. 혈액 검사 결과 혈압,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공복혈당 모두 정상치를 훌쩍 넘긴 위험 수준이었습니다. 30대 중반, 후반에 당뇨 수치까지 거의 왔다는 얘기 듣고 좀 되게 많이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이 당뇨라든지 뭐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것들은 암의 일이라 생각을 했고 나이 많으신 분들이 걸리는 그런 질병이라 생각했는데 제가 막상 이제 거의 그 근처까지 오니까 되게 많은 혼란도 겪고 되게 많은 충격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임동혁 씨는 보험 상담을 위해 외부 미팅이 잦습니다. 드시고 싶은 거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부대찌개가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여기 그 부대찌개 2개 주시고. 고객의 시간에 맞추다 보니 식사를 여러 번 하게 된다고 합니다. 메뉴는 후 취향대로 가는 거예요? 거의 저쪽에 맞춰주시더라고요. 오. 감사합니다. 분명 본인도 먹고 싶은 게 있을 텐데 오히려 저한테 많이 맞춰주시더라고요. 고객과의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 뜨거운 음식도 빨리 먹게 됐다는데요. 너무 빨리 주세요. 원래 음식이 있으면은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 뜨거운 것도 되게 빨리 잘 먹는 스타일이에요. 허겁지겁 먹다 보니 어느새 배는 빵빵해졌는데요. 벌써 3공기째.
그만 숟가락을 놓을 법도 한데 찌개에 밥까지 말아서 또 먹습니다. 고객분들하고 이제 맞추다 보니까 5, 6끼 막 이렇게 먹고 이제 진지하게 이렇게 상담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배가 막 와 이게 막 뭐라고 해야 되나 뭐가 차는 느낌이 점점 심해지다 보다가 상담하다가 이게 툭 소리가 나오면서 다추가 딱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고객분이 원래 저 계속 보고 있다가 이 모습 터진 모습 보고 막 웃더라고요. 저도 배는 이미 포화 상태. 배불리 먹었지만 무슨 이유인지 숟가락을 놓지 못하는데요. 결국 바닥까지 싹싹 먹은 뒤에야 끝이 난 식사. 그는 과식이 일상인 듯 보였습니다. 먹기 전에 배부른 상태에서 이게 또 먹을 수 있을까 했는데 막상 또 먹다 보면은 스트레스도 풀리면서 이게 더 포만감도 생기고 위도 이미 늘어난 상태이다 보니까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잘 먹었습니다. 네, 아유. 고객 상담은 잘 마쳤지만 갈수록 식탐은 늘어만 간다는데요. 보통 평균적으로 한 4명에서 5명 정도 만납니다. 네네. 또 다시 식사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네요. 높죠. 네. 오늘도 뱃살 고민은 뒷전이 됐습니다. 그날 저녁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도착한 임동혁 씨. 퇴근 후에도 그의 업무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리 일정을 확인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정리해야 한다는데요. 오늘 있었던 일 그리고 내일 해야 될 일을 좀 체크를 더 하고 우리가 정리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잠도 많이 못 자죠. 이제 이렇게 되면 또 새벽에 일어나고 해야 되니까. 하루를 정리하고 잠자리에 드나 했는데 이게 뭔가요? 야식을 드시려고요? 오롯이 혼자 있을 수 있는 이 시간을 즐기는 야식은 그야말로 행복이라는데요. 하루 동안 쌓인 긴장과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그만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먹어야 또 이제 하루 스트레스가 풀려서 무조건 이렇게 먹고 그다음에 바로 잡니다. 스트레스 받는 거를 이렇게 먹는 걸로 이렇게 너무 맛있고 스트레스 풀리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이게 또 건강은 또 안 좋은 거니까 그게 이제 요요로 바로 직결돼서 또 이제 요요가 계속 또 이렇게 많이 오는 거죠. 먹는 즐거움에 찌고 빠지는 요요 현상이 반복됐지만 언젠간 다시 뺄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도 있다는데요. 비만을 부르는 나쁜 습관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맛있는 즐거움은 포기할 수가 없나 봅니다. 아이고 잘 먹었다. 이소성 지방을 더욱 쌓이게 하는 야식. 우린 왜 멈추지 못하는 걸까요? 비만이 되게 되면 렙틴 호르몬은 점점 과도하게 분비되는데요. 적당하게 분비되고 있을 때는 렙틴에 대한 저항성이 낮기 때문에 쉽게 렙틴 시그널을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 이 비만세포가 많아지면서 또 계속 폭식을 하면서 렙틴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더 이상 렙틴에 작용하지 않게 됩니다. 렙틴의 또 다른 기능 중 하나는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을 개선한다는 것입니다. 렙틴이 제대로 작동을 해야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면서 포도당 대사가 원만해지는 것이거든요. 비만한 사람들의 가장 큰 합병증 중에 하나는 혈관 질환인데 이 혈관 질환이 발생되는 가장 큰 이유가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입니다. 인슐린은 포도당이 체내에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건데요. 만약 인슐린이 작동하지 않으면 포도당은 지방으로 축적됩니다. 미국 생리학회 발표에 따르면 요요 현상을 반복한 쥐의 경우 심박 출량 및 신장 동맥 관류량이 20에서 40% 감소됐고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했습니다. 고통스러운 비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 반복되는 요요 현상으로 우리의 건강은 망가질 수 있는데요. 한 달 반 만에 다시 이제 15kg를 쪄서
예전에 제가 한창 제일 살이 쪘을 때가 이제 101kg인데 지금 한 6, 7kg밖에 안 남아서 금방 이제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래서 그때로 금방 돌아갈까봐 지금 너무 가장 지금 그게 걱정되고 현 시점에서 가장 큰 고민입니다.